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9월 시험을 분석하여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11탄부터 20탄까지 10월 시험 보시기 전에 다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이 이제 하반기에는 10월, 11월, 12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3번 남았다.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12월 시험은요. 바로 초반에 있어요. 첫 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부지런히 공부하셔야지만 지금 이제 9월 추석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월, 11월, 그다음에 12월 초 3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다가 좀 손을 놓았거나 아니면 한번 좀 떨어져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쓰기 1부분과 또 1부분에서 나왔던 어휘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의 문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막판 뒤집기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11탄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은 뭘 잡아주셔야 된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1탄부터 10탄까지 제가 하나로 묶어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봐야지만이 제일 먼저 수로를 잡아야 되겠고 동사 수로문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형사 수로문이 있고 수로 잡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거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개에서 5개 주어진 제시어가 줬을 때 뼈대는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역시 9월 기출이고요.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 먼저 실제 시험 보시는 것처럼 풀어보실게요. 자, 1번, 2번, 3번 보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4초 정도 시간 드릴 거니까요. 정답 체크해 보실게요. 자, 정답 뭘까요, 여러분? 몇 번? 2번. 2번. 这件事听起来并不麻烦. 이 일은요. 듣기로는 그렇게 결코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음 넣어드렸고요.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보실 때 2개의 제시어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첫 번째, 86번의 첫 번째 제시어, 결코 뭐하지 않다, 빙. 그래서 이번 9월 시험에는요, 부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빙이라는 어휘의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빙은 한국어적인 의미가 결코입니다. 여러분, 결코되는 당연히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부사 많이 쓰인다.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묶어주셔야 될 게 첫 번째, 빙,不, 결코 뭐하지 않는다.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라이는 원래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어입니다. 우리는 방향보라고 하는데요. 뭐뭐 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듣기 시작하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처럼 독립적으로 듣자니, 듣기로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듣기로, 听起来. 요거랑 제일 많이 쓰는 게 보아하니, 看起来. 마셔보니, 喝起来. 이런 식의 형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듣기로, 听起来. 그래서 팅이 수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제시어 몰라가지고 여러분 틀리셨을 거예요. 번거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동사로도 쓸 수 있고요. 麻烦, 번거롭다, 麻烦. 그래서 수러를 2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수러 뭐 있을까요? 듣기로는 听起来, 번거롭다, 麻烦. 그래서 순서를 먼저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러는요, 听起来. 두 번째 수러는요, 번거롭다, 麻烦. 그럼 뭐가요? 여러분 이미 주어의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이 일. 참고로 기초가 부족한 학우님들께서는요, 일은 한 건, 2건으로 세기 때문에 GN이라는 양사를 써서 이 일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일은요, 这件事. 일은 듣기에 听起来 굉장히 번거로워요. 麻烦. 여기까지가 딱 뼈대입니다. 그래서 수로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being이라는 부사는 항상 그 뒤에 부라는 부정부사와 같이
사용된다. 요런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빙뿌는 누구를 꾸며줄까요? 팅치라이 결코 듣지 않는다. 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0% 해석을 통해서 결코 번거롭지 않습니다. 귀찮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수레를 꾸며줄 수 있는 요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 읽기는 요렇게 끊어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은요, 듣기에는 결코 번거롭지 않습니다. 저 이번 9월 달에 해커서 학원에서 지필 시험, 종이 시험 봤거든요. 종이 시험 보실 때는 항상 요렇게 마침표까지 딱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IBT 시험은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듣기에는 결코 번거롭지 않습니다. 这件事听起来并不麻烦.这件事听起来并不麻烦.아, 그래서 86번 이번 9월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삥이라는 어휘의 용법과 마판이라는 어휘를 잘 몰라서 내가 틀릴 수 있었겠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86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오늘 첫 번째 11탄에서는 뭘 가지고 왔냐면 부사들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들의 이런 관용어구처럼 많이 쓰이는 연결해서 쓰이는 부사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여러분 총라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독해제 1부분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도 나오니까요. 그거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쓰기 제 2부분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여태껏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총라이 여태껏 나오면 당연히 그 뒤에는 여태껏 뭐뭐 하지 않는다 뿌도 나올 수 있고요. 여태껏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뿌뿐만 아니라 여태껏 뭐뭐 해본 적이 없다 메이오도 나올 수 있고요. 메이오가 나왔을 때는 동사 뒤에 후어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뭐뭐 해본 적이 없다. 뭐 총라이 메이오 동사 꾸어. 자, 예를 들어 이번 9월 시험에 만리장성이 나왔습니다. 장청. 그러면 내가 여태껏 만리장성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 보실게요. 我从来没去过长城. 이런 식의 템플릿을 쓰기 제 2부분에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1탄의 학습 주제는요. 같이 쓰일 수 있는 부사의 관계를 외워놓자. 결코 뭐하지 않는다. 빙뿌. 너무 좋고요. 여태껏 뭐하지 않습니다. 종라이뿌까지 딱 두 개를 묶어 놓으셔야 돼요. 86번 지금 연습 문제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이름류 동사가 나옵니다. 눕다, 당. 그럼 당은 쓰기 제 1부분의 단골이에요. 누워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운 채 당저. 첫 번째 수러 당저. 두 번째 수러는요. 한수 책을 보다. 이미 동사와 목적어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해 볼게요. 누워서 책을 봅니다. 당저 한수. 어떤 분들은 누워서 책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워서 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我喜欢만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누워서 책 보는 걸 좋아해요. 我喜欢躺着看书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누워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태껏 보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 저는 뭐뭐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 뒤에 부사가 있으니까 요렇게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총라이 대는 항상 누구랑 호응한다? 부정부사 뿌 혹은 뭐만 해본 적이 없다. 메이오가 쓰이니까 요런 두 개의 부사의 연용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선생님 두 개나 부사가 같이 쓰일 수 있어요? 네,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도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사 나왔을 때 좀 주의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껏 누워서 책을 보지 않습니다. 我从来不躺着看书. 그래서 从来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사이니까요.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과 용법을 꼭 숙지하셔서 쓰기 제 2부분에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뭐하지 않습니다. 빙뿌. 여태껏 뭐하지 않습니다. 종라이뿌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연습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사가 같이 쓰여서 관용 어구처럼 쓰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도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딱 봤을 때 EDR 나오면 조금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조금도 뭐하지 않다라고 해서 요런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도 뭐하지 않습니다. EDR 예쁘. EDR 예쁘. EDR 예쁘. 자, 수러는 저랑 연습하시면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제시어를 제가 제시해 드릴 텐데
반드시 수로는 외워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번거롭다, 마판 이런 것도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누워서 책을 보다 당적한 수 이런 수로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도 중요한 어휘가 하나 나옵니다. 쉽다, 수월하다. 읽어보실게요. 칭송, 사극 공부하심에 있어서도 반드시 입을 열어서 읽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쉽다, 칭송, 칭송, 칭송.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업. 수러를 잡아준다. 쉬워요. 뭐가 쉬워요? 여러분, 일이 쉽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용어적인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에 관용어 자리에, 그리고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에 부사어 자리에 요렇게 수식 성분만 배치해 주면 된다. 우리는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만 잡아주면 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해석도 중요하지만 위치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품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요, 업무를 하나 두 개 셀 때는요, 펀이라는 양사를 씁니다. 요거 일을 한 건 두 건 셀 때는 这件事, 이 업무 하나 두 개를 셀 때는 这份工作 이런 것들도 같이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작문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일은요, 这份工作 부사어 들어갑니다. 조금도 못 맞지 않다. 관용어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86번 연습 문제 두 번째 요거 모르시면 100% 틀립니다. 조금도 못 맞지 않다. 一点也不, 一点也不, 一点也不 전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일은요, 조금도 쉽지 않습니다. 这份工作一点也不轻松.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这份工作一点也不轻松. 이렇게 부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 번 더 마지막 더 읽어보셔야겠습니다. 这份工作一点也不轻松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부사가 같이 연용돼서 나올 수 있으므로 이렇게 자주 쓰일 수 있는 형태를 숙지한다. 이번 9월에는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1탄부터 10탄에서 부사어에도 서열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사어로 쓸 수 있는 분사는 누가 있었어요? 부조개, 부조개, 부사, 조동사, 개사구.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요 부사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의 주제는 부사라 그랬어요. 제발, 千万 부사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조동사 있죠. 그러면 이 연습 문제, 세 번째 연습 문제는 당연히 뭘 물어보는 거다? 부사어에 어순을 묻는 문제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사다. 그리고 조동사다. 수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로 쓰였다. 이렇게 딱 먼저 위치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 번째 연습 문제도 동일하게 형용사 수러문인데요. 이번 8월과 9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대충대충하다 뭐가 있을까요? 마후. 그래서 형용사 수러문입니다. 여러분 안전 문제는 대충대충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뭐가 배치돼야 되냐면 安全问题 요렇게 딱 넣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 문제는요. 이 수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의 어순의 서열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부조. 그래서 요렇게 가장 기본적인 어순을 묻는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 문제는요. 제발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安全问题千万不能马虎安全问题千万不能马虎安全问题千万不能马虎까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부사가 같이 쓰이는 형태. 그다음에 부사어의 서열, 어순, 부사, 조동사, 개사구.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제가 함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자, 마지막 연습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별표. 여러분 부사 중에는요. 수러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사. 오늘의 11탄의 주제는 뭐다 여러분? 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부사의 종류, 같이 쓰이는 형태, 부사의 특징 이런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호시앙은 부사인데 수로와의 관계가 너무나 긴밀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서로 돕다,
그럼 돕다가 뭐가 있어요? 동사 중에 빵 이거는 이름절 동사이고요. 돕다라고 했을 때 빵주.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互相 빵주. 서로 공부해야 되죠. 互相 学习. 그래서 제가 오스 중에서 우리 서로 같이 공부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互相 学习. 서로 합격 인증하면서 서로 도와요. 互相 빵주. 자, 그럼 여기서는요. 서로 존중하다 이런 표현 들어갈 수 있어요. 互相 존중 이런 거. 그래서 이미 부사, 수러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떼놓을 수 있다?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사어의 어순이 부조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개의 부사, 열외가 있어요. 수러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는요.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연습 문제는 제가 이런 열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존중하다, 존중.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다, 互相 존중. 그런데 누구 사이에는요, 주지에는 절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표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저의 듣기 영상에서도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말하기에서는 누구누구와 허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누구누구와 건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기나 아니면 듣기에는요. 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人与人之间 그래서 之间은 절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어휘 모른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우리 간에 我们之间 친구 간에 朋友之间 가족 간에 家人之间 사람과 사람 간에 人与人之间 이런 식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는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 그랬어요.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互相 존중. 그런데 제가 아까 부사어의 서열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조개. 하지만 互相이나 이런 부사들은 수러와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어디 뒤에 배치된다? 조동사 뒤에 배치된다? 별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외 시험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부조개라고 해서 임팩트가 굉장히 큰가 봐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호시앙이라는 부사는 어디 뒤에 배치된다? 조동사 뒤에 배치됩니다. 여러분 요것만 따지지 않더라도 제가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존중하다. 그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 전체, 호샹 존중 전체를 의무와 당위로 묶어주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조동사가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순이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연료애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문장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는요. 마땅히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人与人之间应该互相尊重人与人之间应该互相尊重人与人之间应该互相尊重까지 마무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매 시간마다 4개에서 5개 정도의 제시어를 문장들을 이렇게 분석해 드릴 거예요. 특징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잠시 이렇게 큰 소리로 읽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실게요. 한국어 문장을 보고 여러분께서 내가 외웠는지 점검해 보실게요. 이 일은 듣기에 결코 번거롭지 않다. 그러면 这件事听起来并不麻烦. 아직까지 외우지 못한 어휘도 외우십시오. 듣기에 听起来 결코 번거롭지 않다. 并不麻烦. 너무 좋죠? 자, 두 번째는요. 나는 여태껏 누워서 책을 보지 않습니다. 我从来不躺着看书. 이런 문장들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我从来不躺着看书. 여러분 사급에는요. 경음이 없습니다. 발음 기호가 없는 것대로 읽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 업무는 조금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这份工作 조금도 머무르지 않다 관용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一点也不 이런 덩어리적인 표현들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조금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这份工作一点也不轻松这份工作一点也不轻松这份工作一点也不轻松까지 넣어드릴 거고요.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는 제발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安全问题千万不能马虎. 마후 지금 2개월 연속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부사어의 어수는 구조, 부사, 조동사, 하지만 연외도 존재한다. 그래서 마지막 예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반드시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열외에 부사가 뭐가 있었어요? 호샹, 존종, 이게 하나의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人与人之间应该互相尊重.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땅히 서로 존중해야 돼요. 人与人之间应该互相尊重까지 우리 매 시간마다 배웠던 문장들도 이렇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시험을 분석해 드렸고요. 9월 시험을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11탄에서 20탄까지 반드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과 제가 따로 연습해 드리는 보충 예문들은 꼭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까지 통문장으로 암기해 보시면 활용도가 더 높음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4급이 끝나고 나면 10월과 11월에는 5급과 6급도 제가 쓰기를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월 시험 전에 제가 또 다양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다양한 재밌는 기초 중국어도 있으니까요. 재밌게 매일매일 배워서 바로 쓰는 중국어 훈련 모습 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